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기출문제 풀이 도전 9일차입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성분 중 피부의 표피에서 각질 형성 세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성분이 아닌 것으로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찾아보시오. 이죠. 보기에서 보면은 멜라닌, 세라마이드, 천연 보습인자, 콜라겐, 케라틴, 히아루론산이 있어요. 여기서 멜라닌은 아니죠? 멜라닌은 멜라닌 형성세포 기저층의 멜라노사이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 아니고요. 또 콜라겐하고 히아루론산은 피부에 탄력을 주는 성분인데 얘네들은 교원세포라고 해서 섬유아세포 쪽에 있죠. 진피 쪽에 있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세라마이드, 천연보습인자, 케라틴이 각질 형성 세포에 관여하는 성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닌 것은이니까 5번 콜라겐, 히아루론산, 멜라닌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피부의 부속기관이라고 했어요. 부속기관에서 유성 성분을 분비하여 기름을 분비해서 피부와 모발에 윤기를 부여하는 기관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1번 표피, 2번 진피, 3번 대한선, 4번 피지선, 5번 소한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부속기관이라고 했는데 그 피부의 그냥 기관은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나뉘어져 있죠. 피하 조직. 이 안에 있는 부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부속기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일단 표피와 진피는 아니죠. 그러면 부속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속기관에는 이렇게 피부가 있으면 이렇게 털이 있고 털 안에 피지선, 그 다음에 에크린선, 아포크린선이 있어요. 아포크린선, 에크린선, 그 다음에 요거는 피지선. 에크린선은 소한선이라고도 하고요. 흔히 말하는 땀 났을 때 나는 그런 선을 말하고요. 그냥 물로 많이 수분이 99%인 부분이죠. 그리고 이 아포크린선은 대한선이라고 해서요. 단백질과 지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피지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지방과 유분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또 같이 모공을 통해서 분비가 돼요. 또한 이 표피 위에 피부 위에 다른 여러 가지 세균과 결합해서 냄새가 나기도 하죠. 또한 호르몬과 연관성이 있어요. 사춘기 학생들이 좀 이제 호르몬 냄새가 좀 나는 경우에도 이 아포크린선이 관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유분이 나와서 피부 표면과 모발에 윤기를 관여하는 부속기관은 이 피지선이 되겠어요. 이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유분은 건강하게 보호막을 형성해주거나 윤기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 피지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모발의 구조 중 보기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의 기억은 모발의 구조를 만드는 세포다. 구조. 니은은 모발의 구조를 만드는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세포다. 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잘 짝지은 것을 찾아보라는 거죠. 여기에서 보니까 모간, 모모세포, 모피질, 모유두, 모근 이렇게 있죠. 그럼 모발을 보면은 이 피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모근이고요. 모간은 피부에 노출된 부분을 모간이라고 해요. 또 이 모발을 잘랐을 때 이 안쪽에 있는 구성 성분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성 성분을
모피질이라고 하죠. 모발의 구조는 이런데요. 여기서는 지금 구조를 만드는 세포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세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관과 목은, 모피질은 다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럼 모모세포 아니면 모유두세포인데요. 말 그대로 모모세포, 모발의 근간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모모세포고요. 영양, 모유 생각하면 영양이 생각나죠? 영양을 공급하는 세포는 모유두세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모발의 구조를 만드는 세포, 모모세포, 모발의 구조를 만드는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세포는 모유두세포. 다음 문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다음의 내용으로 상담을 했을 때 피부색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기와 추천해 줄 수 있는 제품을 적절히 연결한 것은 고객이 상담을 하네요. 네, 고객의 말하는 게 뭐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번 여름 휴가 이후에 피부색이 많이 짙어진 것 같습니다. 휴가 이전의 피부색과 비교해서 확인해 주시고 피부색을 밝게 하기 위해 적절한 제품을 추천해 주세요. 아무래도 미백, 피부가 좀 탔나 봐요. 휴가를 가서. 미백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럼 미백의 제품을 권유해야 되겠죠. 여기 밑에 제품에서 보면은 미백과 관여되어 있는 성분이 뭐죠? 네, 제품 보기에서 보면 나이아신아마이드 그리고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요 제품이 미백에 관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분석 기기를 살펴보면 4번에 크로마메터가 있고 또 하나가 코네오메터 두 가지가 있네요. 크로마메터는 색상 측정기예요. 또 코네오메터는 수분 측정기 기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적합할까요? 네, 크로마메터가 더 미백을 측정하고 피부의 착색 정도를 측정하고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 미백 제품을 권유할 수 있는 적합한 연결과 추천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번에 있는 커스터메터 기기는 탄력을 측정하는 기기이고요. 제품의 살리실릭 엑시드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 제품, 또 아데노신 성분은 주름 완화 성분, 또 비오틴 성분은 탈모 증상 완화 성분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손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요즘 피부에 주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도 증가할 것 같아서 일광 화상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주름에 좋아지는 것과 자외선 차단제를 권유해야 되겠네요. 그죠? 1번 아데노신 함유 제품 내용물에 징크 옥사이드의 배합으로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 네, 여기서 아데노신은 주름에 중요한 거죠. 주름에 개선 효과가 있는 성분이에요. 징크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죠. 그러나 맞춤형 화장품으로는 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두 번째, 알부틴 함유의 제품 추천. 알부틴은 탄력을 좋게 해주는 성분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름에 효과적인 성분이 아니에요. 3번, 이산화탄탄 함유 제품에 레티닐 팔미테이트와 배합으로 맞춤 화장품 제조. 기능성 화장품으로 레티닐 팔미테이트의 배합도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아데노신 함유 제품으로 추천. 요거는 맞죠. 아데노신은 주름 개선이니까요. 자, 5번, 살리실릭 애시드 함유 제품으로 추천. 살리실릭 애시드는 여드름에 효과적인 제품으로 이거는 권유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의 향유 중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배합할 수 없는 성분은 무엇일까요? 1번 파네솔, 2번 아니스에탄올, 3번 나무위키 추출물, 4번 리모넨, 5번 머스크 케톤. 얘네들은 다 착향제죠, 착향제. 착향제는 배합할 때 몇 프로 이상, 몇 프로 이하의 배합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도 많이 있죠. 이 파네솔 같은 경우에는 라일락 향이 있는 착향제예요. 또한 아니스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달콤한 향기를 낸다고 해요. 향기. 그리고 또 나무위키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향기를 배합할 때 넣기도 하고요. 리몬에는 오렌지 향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들은 착향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 배합 한도를 지켜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머스크 케톤은 사용 제한 원료예요. 주로 섬유 유연제에 쓰이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간략한 표시가 가능한 화장품에는 2차 포장, 다음의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이 기준에 적합한 것은 몇 그램 이하의 화장품이다. 네, 몇 그램 이하는 2차 포장에 생략을 하거나 간략하게 표시가 가능하죠. 2차 포장에 들어간 내용을 보니까 제품명, 책임 판매업자 또는 맞춤형 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가격 이렇게 간략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건 몇 그램일 때 사용이 가능할까요? 네, 이거는 10g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 함량을 2차 포장에 기재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이냐를 고르는 거네요. 2차 포장에까지 보존제 함량을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중요한 거이겠죠. 네, 한번 보기를 볼게요. 1번 천연 화장품으로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 2번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3번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4번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인 경우, 5번 인체세포 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네. 여기서 제일 좀 중요한 것은 뭐죠? 제일 신경 쓰고 중요한 것은 4번이죠.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인 경우에는 한 번 더 고시를 해서 주의를 줘야 되겠죠. 만 3세 이하의 영유아뿐만이 아니라 만 4세에서 13세,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도 2차 포장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다음 문제. 다음 중 보존제의 함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자, 첫 번째, 페녹시에탄올 0.1%가 들어갔다. 두 번째, 트리클로산 0.1%가 들어갔다. 3번, 징크피리치온 1%가 들어갔다. 4번, 벤조익 애시드 0.4%가 들어갔다. 5번, 세틸피리티늄 클로라이드 0.04%가 들어갔다. 자, 보존제 함량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은 지금 보존제에 대한 함량 기준이랑 착향제 함량 기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한 번 더 공부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내용에서 보면은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를 규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사용상 제한이 있고 또 이것은 몇 프로 한도 내에서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면은 보존제 성분 중에서 보존제, 착향제, 연모제, 자외선 차단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는데 그 중에 보존제 성분 중에서는 이렇게 많은 성분들이
이렇게 많은 성분들이 사용상 제한이 있고 또 사용 한도를 정해놓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찾았던 것이 페녹시에탄올이었죠? 벤조익 애시드도 있네요. 벤조익 애시드는 0.5% 사용 한도가 있어요. 근데 아까 문제에서는 아마 0.4%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맞는 거겠죠? 그리고 또 찾아보면은, 여기 세트피리디늄 클로라이드가 있네요. 이건 0.08%래요. 0.08%. 또 찾아보면은, 네, 징크피리치온. 징크피리치온은 사용을 씻어내는 제품의 0.5%라고 써여 있어요. 또 트리클로산은 0.3%라고 써여 있고, 또 페녹시에탄올 1%. 네, 이렇게 있네요. 우리가 찾았던 그 보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페녹시에탄올은 1% 이하여야 된다고 했고요. 트리클로산은 0.3% 이하여야 돼요. 또 징크피리치온은 씻어내는 제품에 있어서 0.5% 이하여야 되고, 벤조익 애시드는 0.5% 이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세틸피리디늄 클로라이드는 0.08% 이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규정에 위반이 된 것은 징크피리치온이네요. 그죠? 그래서 3번이 징크피리치온 0.5% 이하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 보존제 성분들이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이 보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래서 요거의 함량들은 좀 외우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은 자외선 차단 기능 화장품 내에 자외선 차단 성분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이다. 함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우리가 아까 봤던 사용 제한, 보존제와 또 자외선 차단제, 연모제의 종류에 함량 써 있는 그 내용을 또 여기서 문제가 나왔네요. 1번, 드로메트리졸트리 실록산 10%, 2번, 옥토크릴렌 10%, 3번, 비스에틸핵실 옥시페놀 메톡시 페닐 트리아진 10%, 4번 호모살레이트 10%, 5번 벤조페논 3 10%. 네, 여기서 무엇이 위반이 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다시 자료를 보고 올까요? 네,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이 보존제 성분은 첫 번째였어요. 근데 아까 문제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라고 했죠? 자외선 차단제 쪽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로 사용 제한이 있는 원료에 보존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자외선 차단 성분이 있어요. 여기서 살펴보면은 아까 보기에 드로메트리졸트 리실록산이 있었죠? 요거는 15%또 있었던 것이 벤조페논 3 있었죠. 네, 이거는 5%네요. 네, 또 옥토크릴렌이 있었습니다. 옥토크릴렌은 10%. 또 비스에틸엑실 옥시페놀, 메톡시, 페닐 트리아진 요것도 10% 있네요.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징크 옥사이드 이것도 25%. 아까 보기에 나와 있던 호모살레이트는 10%. 네, 1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문제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성분의 함량 기준, 네, 사용 제한 원료의 함량 기준을 말하는 거겠죠? 드로메트리졸트 리실록산은 우리 아까 확인했을 때 15% 이하, 또 옥토크릴렌은 10% 이하, 비스엑칠 핵실 옥시페놀 메톡시 페닐 트리아진 같은 경우에는 10% 이하, 또 호모살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10% 이하, 벤조페논 3 같은 경우에는 5%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함량 기준을 위반한 것은 이 벤조페논 3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의 원료 중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배합할 수 있는 원료, 가능한 원료는 이죠. 1번 건강 틴트, 2번 고추 틴트, 팅크, 3번 칸타리스 팅크, 4번 만숙국꽃 추출물, 5번 올리브 오일. 네. 배합할 수 있는 거는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들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팅크 이거는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들이에요. 또 만수국국 추출물도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어서 배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가장 편안하게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올리브 오일은 대중적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은 별 문제 없이 배합을 할 수 있는 원료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네. 오늘 수업은 배합 원료, 사용 제한 원료들에 대해서 많이 나왔어요. 원료는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걸 다 기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아이들 위주로 외우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을 위한 그날까지 화이팅! You told me more than once to show you my intention. My brain gets blocked at times, but now